비양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정치권 얘기 좀 해볼게요. 내일 혁신통합추진위원회, 그러니까 뭐 이른바 보수 대통합 논의죠. 1차 통합 보고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2월 중순에 이제 통합신당 출범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새로운 보수당, 뭐 안철수 전 대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관련된 내용을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장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이 국민 보고 대회죠. 네네. 그 새로운 보수당에게 당으로서 참여할지 여부를 내일까지 좀 결정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내일 그 국민 보고회에서 네. 그동안 우리가 이제 통합과 혁신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들을 국민들에게 그 보고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처음 그 협통이 만들 때 제 정당 세력 개인들을 규합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예. 그 제 정당 세력 개인들이 지금 속속 규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통합에 지금 이제 조금 남아있는 대목들은 새로운 보수당이 참여는 하는데 내일 대회에도 아마 개인 자격으로든 네. 정당 자격으로든 참여는 할 것입니다만은 저희로서는 가능한 한 이제 당으로서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 예. 결정을 좀 오늘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오늘까지요? 예, 이런 그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뭐 당으로서 참여가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 주까지는 그런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죠. 유승민 의원이 선거 연대 얘기까지 했습니다. 통합이 안 되면은 이런 정도로 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이 유승민 의원이 제시했던 3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3원칙을 받아서 저희가 6원칙을 만든 건데요. 네. 그 3원칙 중에 마지막이 새 집을 짓자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통합 신당을 만들자는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칙에 입각해서 지금 저희가 혁통이 활동을 해왔고, 네. 앞으로 이 선거연대라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네. 실제로 통합의 제대로 의미를 살리려면 통합 신당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저희 일관된 원칙이고, 예. 그 통합 신당에 참여하는 것을 저희는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러면은 가능성을 어떻게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원하시는 거는 뭐 당으로서 참여하는 걸 원하시겠지만은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새로운 보수당하고는 당대당 논의도 따로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혁통위와 별도로 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간의 비공개 논의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우선 전제해야 될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이 통합 신당이 단순히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당대당 통합이 다가 아닙니다. 네. 지금 이 통합에는 그동안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형태로 갈라져 왔던 또 분열돼 있던 세력들을 재규합한다는 의미도 있고, 네. 이것이 보수 통합이 아니라 범중도 보수 통합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도에 있는 많은 합리적인 세력, 지금 문재인 정권의 헌정 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 중도 세력까지 저희가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네.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오히려 새로운 보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을 이제 가지고 이 대개 언론에서는 관심을 갖는데, 네. 저희는 지금 많은 외곽 세력들 또 시민사회 세력들 또 중도 세력들을 속속 지금 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범주의 세력들이 규합을 해서 새로운 미래의 지향적인 대안 세력으로서 이 통합의 상징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통합의 상징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지금 크게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다고 보고요. 이것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또 그런 정통성을 얻으면 저는 새로운 보수당과 참여하는 것도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더 많은 넓은 범위의
중도와 보수에 있는 인사들과 세력들이 참여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네. 이제 저희가 오늘 2시 회의를 하는데 많은 세력들이 뭐 시민사회에서도 수백 개 단체가 오늘 그 지지를 할 것이고요. 또 한국노총의 주요 인사들도 오늘 참여 선언을 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 어떤 형태의 그 지금 참여 선언이 그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그 중도 세력 중에 뭐 어느 정도 상징성을 갖고 있는지는 뭐 평가의 여지는 있겠지만은 그 중도 세력을 표방하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바른미래당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참여를 여기 안 한다는 뭐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좀 참여를 유도하실 생각이신가요? 계속? 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그리고 선거를 앞둔 정치라는 것은 이 전략과 명분을 조화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독자 신당으로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네. 독자 신당이 지금 여건에서 현재 한국 정치의 여러 가지 정황상 그다지 쉽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새로운 정치적 활로를 개척해야 되는 국면이 오고, 네. 저희는 뭐 그 안철수계에서 또는 국민의당에서 같이 활동했던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네. 또 저희가 또 요청을 드리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이 접점이 넓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안철수 대표가 추구하려고 하는 가치나 또는 새로운 정책 기조들이 혁통위에서 내놓은 가치와 정책 기조와 저는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로서는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뭐 지금 말씀하신 안철수 계라고 불릴 수 있는 분들이 뭐 김영환, 문병호, 김근식 뭐 등등인데 이분들은 뭐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거일 뿐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그분들이 당을 지금 으로서 참여하는 건 아니고 그 개인 또는 세력으로서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세 분이 과거 국민의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또 이 좋은 분들이 상당수가 계십니다. 네. 그분들도 이제 같이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당을 만든다고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태극기 세력을 주축으로 한 이쪽과도 연대를 하는 건가요? 어디까지 연대를 하는 겁니까? 광장의 시민사회 세력도 이제 여러 그룹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다수 그룹은 지금 이제 통합을 지지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 참여하거나 또는 지지를 하거나 이걸 후원을 하는 세력으로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다수는. 네. 다만 이제 일부 세력이 그렇게 새로운 당을 만든다고 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나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한 호불호로 갈라서는 것은 지금 이 총선 국면에서 보수나 중도의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정말 하나로 뭉쳐서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달라는 이 대의가 우선순위 1번이거든요. 네. 그 국민의 명령에 충실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런 어떤 독자 신당 노력이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큰 대통합의 흐름 속에 저는 인입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장 그렇게 독자 신당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또는 무슨 거기에 하고 함께하겠다는 노력을 하거나 이런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요 공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이게 지금 선거를 앞둔 통합 작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공천으로 귀결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그럼 지금 자유한국당 공천 작업 한창 중인데 이 통합이 되면 이 지금 하던 공천 작업은 이렇게 완전히 물 건너가는 겁니까? 연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네. 이 통합의 시간표하고 공천의 시간표가 서로가 맞지 않아서 생긴 어긋남이 있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이 공천은 공천대로 진행을 안 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면이 있어서 김영호 이 공천위원장 체제에 대해서 혁통위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어떤 미비한 점도 있고 또 불만을 가진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큰 틀에서는 합의를 한 것이고요. 네. 앞으로 통합신당 창당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통합신당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 그 공천심사위원회도 그 통합신당의 취지에 맞게 조금 변화와 보강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해서 통합신당 공천관리위원회를 약간 재구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김영호 위원장도 상당히 그 이해의 폭을 넓게 가진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의사를 좀 타진해 본 게 있나요? 물밑에서라도?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장과도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그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처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도 생길 수 있었고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를 했죠. 네. 지금 그 혁통위 내부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 유승민 의원하고 황교안 대표가 다 불출마 선언을 하고 기득권 내려놓고 새로운 지도 체제로 가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혁통위에도 이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또는 개인 자격으로도 또는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저희들이 전부 혁통위 의견으로 통일할 수는 없고요. 예. 그건 개인 의견이었을 뿐이고요. 네. 모든 문제는 총선 승리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새롭게 배치되고 고민되고 또 그 결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네. 너무 쉽게 그냥 이 정치적으로 대응하거나 또는 주장을 하는 것은 지금 전체 국면에서는 크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통합이 된다면은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그 1인 대표 체제가 계속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뭐 그런 집단 지도 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그 혁통위에서 만들어놓은 기본 원칙은요. 네. 총선까지는 기본적으로 선대위 체제로 운영을 한다는 것이고요. 네. 총선 이후에 네. 통합신당의 공식 전당대회를 열어서 네. 거기서 이제 새로운 가버넌스가 확정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총선까지는 선거 대책 중심으로 당을 운영한다라고 네. 하는 데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적 동의가 지금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제 세력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건데 좀 가치의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반문을 기체로 다 모여라 이런 취지로 계속 그 얘기를 해 왔었는데 그거 말고 이 중도층을 아까 잡는다고 하셨는데 그런 어떤 그 중도층을 잡기 위한 그 가치, 통합신당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노선, 뭐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그 헌법 정신이라고 봅니다. 이 헌법 정신이 저는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보고요.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발전시켜온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봅니다. 네. 그것이 자유민주공화 그리고 공정입니다. 네. 그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것을 사실 과거 보수 정권도 올곧게 지키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정권에서는 그 자체가 지금 더 많이 교란돼서 그걸 중심에 놓고 거기에 이제 덧붙이자면 미래 가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나 뭐 인공지능혁명 시대 또 그 세대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미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히 미래 과학기술을 포함해서 이 교육 개혁 그리고 청년 세대를 위한 새로운 어떤 인재 양성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 결합을 한 미래 가치 또 미래는 창조성이라는 가치뿐만이 아니라 휴머니티 인간애라고 하는 가치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가 지금 미래 가치를 새롭게 이번에 혁통위에서 설정을 했고요. 네. 정당과 관련해서도 미래 세대를 항상 중시해야 되는데 우리가 국가 운영에서 예산을 쓰는데도 미래 세대와의 파트너십 연대를 중시해야 할 뿐 아니라 이 정당 내에서도 과거에는 특히 보수 정당들이 이 노령화가 많이 되고 청년들이 재생산되지 않는 아주 약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청년 정치 생태계를 독자적으로 저희가 구축하겠다. 그래서 당의 예산을 아예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청년들이 스스로 교육하고 정책 개발하고 리더를 양성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번에 협통위에서 알겠습니다. 확고하게 이 정책을 세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해야 된다. 이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나요? 그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지금 보수 중도 국민들 대부분은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오래 지금 그 감옥에 있다는 그 정서적 예. 일체감을 갖고 있고요. 그것은 뭐 누구도 이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좀 석방돼야 된다는데 이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협통위 내에서는. 아, 그래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무슨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거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보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